안녕하세요. 가일 엑소와입니다. 제가 이제 캠블리 키즈의 서포터즈로 활동한 지도 약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으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캠블리 키즈 어떤 Q&A 시간을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캠블리 키즈에 대한 약 1년 동안의 학습에 대한 소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해서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이제 약 1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참으로 뒤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나 합쳐져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습관들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영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바로 이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아이들이 쌓아가는 또 성취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캠블리 키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어를 바탕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참 기쁘고 또 보람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요. 아이에게 영어 공부가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영어는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필요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녀가 실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 또 영어 책을 볼 때 그 영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영어 공부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학습에 대한 목적보다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에서의 언어, 실제 외국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자신의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영어 책을 읽을 때, 원서를 볼 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영어 공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 때를 생각해 본다면 예전에는 저는 영어는 하나의 학교 과목이었죠. 그래서 암기하고 시험을 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생활의 한 부분,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좀 과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블리 키즈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꼽자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 들었을 때 약 4가지의 생각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생님 또는 좋아하는 선생님들을 스케줄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 쌓아가면서 자기에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은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 시간 동안은 영어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영어에 임하게 된다면 그 습관화는 커다란 선물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처음에는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도 작아지고 또 어떤 것에 있어서 시간도 너무 오래 대답을 할 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였는데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언어라는 거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점점 쌓이면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자신감도 하나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에 대한 그 인풋이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게 자신감을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영화, 영어로 된 프로그램, 영어로 된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V를 틀다가 우연찮게 그런 어떤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바로 서슴없이 돌려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그리고 또 자신감이 확실히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거부감도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어떤 고정관념을 시간이 지남으로써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저는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에 대한 흥미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흥미도는 어떤 아이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계속 야 영어 공부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수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영어 학습이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그 흥미로 하여금 영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실하게 생기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떤 영어를 좀 더 알아가는 어떤 성취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흥미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흥미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의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들이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 어떤 영어로 되어 있는 팝송, 영어로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주제곡 같은 거를 들으면 점점점 그게 이해가 되니까 즐겁고 또 그 흥에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찾고 또 이해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에 그래도 흥미를 갖고 노래를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주고 자녀들에게 자극을 준다면 확실한 영어 공부에 연장선을 가져서 뛰어넘어서 좋은 기회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긴 했는데요. 4가지 습관, 자신감, 거부감,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흥미,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영어 공부 정말 투자할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를 시키고 싶어 하시는 또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영어를 화상 영어를 통해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상 영어로 물론 영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는
확실히 효과가 좋고요. 그 외에 다른 영역인 쓰기와 또 읽기의 경우는 같이 화상 영어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영어에 대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켜보시고 자녀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부모님들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 아이들이 최고의 영어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카일 XY였습니다.